안녕하세요, 다비드예요. 오늘은 자전거 세계여행 노숙 캠핑의 경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전거 유럽 여행은 로마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가는 게 목표였어요. 출발은 미천했으나 끝은 창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행이에요. 로마에서 비슷한 루트로 여행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잠깐 노숙 캠핑을 했던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로마를 출발해서 첫날 시작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로마 시내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길인 거예요. 로마만 그런 건지 로마가 분지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쪽 방향만 오르막이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반나절 넘게 계속 오르막길이었던 거예요. 로마 벗어나는 그 시내 벗어나는 데까지. 로마도 대도시니까 그곳을 벗어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또 체력이 반짝 불타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잘 하는데 꾸준히 오래 지속하는 지구력 쪽은 또 아주 취약해요. 거의 방전 상태까지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짐을 현경량하고 반반 나눠서 싣기로 했어요. 그 자전거 옆에 짐바지에다 실는 짐 양쪽으로 2개, 그리고 배낭에다가 실어갖고 큰 배낭 하나 위에 얹어서 이렇게 큰 배낭 하나, 작은 짐 2개, 이렇게 해서 3개 큰 짐을 실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실어보니까 와이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큰 배낭 하나를 제가 감당하기로 했거든요. 다 싣고 나중에 그 무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kg가 넘는 거예요. 당시에 제 몸무게가 63kg니까 자전거 짐까지 하면 70kg가 훌쩍 넘는 무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확실히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꾸역꾸역 가긴 갔는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캠핑장은 나오지를 않고 다른 캠핑장을 찾아내도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고. 저는 사실 현경량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는 노숙 캠핑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캠핑장을 이용하거나 안 되면 일반 숙소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랑 달라서 여기 아니면 다른 데로 가자 하고 훌쩍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체력이 소요되고 시간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숙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날에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큰 도로를 가면서 어디에 그럼 일단 숙소를 캠핑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달리고 있다가 큰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네가 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집도 좀 괜찮아 보이고 한적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저기 좀 안전할 것 같다 싶어갖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다행히 동네가 깨끗하고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동네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공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찾았을 때 사실 거의 완전히 이제 탈진 상태. TV 보면 그 격투기 선수들 시합 끝나고 탈진해가지고 뭐 들것에 실려 나가잖아요. 저도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뭐 살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겨우겨우 텐트만 치고서 완전히 뻗었는데 와이프가 먹을 거는 먹어야 또 체력을 회복하지 않겠냐 해갖고 준비해갔던 식빵에다가 초콜릿 있잖아요. 누텔라 발라가지고 몇 조각 줘서 입에 겨우 우겨넣었어요. 제 힘으로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입에다가 넣어줘갖고 몇 조각 겨우 먹고 바로 떨어졌어요. 여자랑 같이 있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동네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도 그래서 무기로 쓸만한 거 하나 옆에 준비해놓고 바로 뻗었죠. 새벽에 소나기 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텐트니까 뭐 샥샥 막 이런 물 쏟아지는 소리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짐이 좀 있었는데 완전히 젖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다시 들여놓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 헐레벌떡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돌아가지고 저희 캠핑 텐트에 물을 막 뿌리고 있는 거죠. 완전 소나기랑 뭐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또 그 물로 세수도 하고 사실 씻지도 못하고 뭐 길거리 잔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잔 건데 그 물에 세수도 좀 하고 정신 좀 차렸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잤고. 남자들끼리 다니면 또는 혼자서 자전거 장기 여행을 하는 분들을 보면 노숙 캠핑을 계속 하거든요. 특히 초저가 여행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가장 좋은 곳은 경찰서 뒷뜰 같은 곳, 주유소 같은 곳, 좀 어느 정도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 부탁을 해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또 안 되면 주택에다가 부탁을 해서 앞마당에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여자가 동반했다 저같이 그러면 노숙은 안 하는 게 사실은 상책이죠. 저도 할 마음이 없었고 혹시 모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할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자다 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텐트 정리하고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원이라고 해봐야 사실 그 단독주택가 단지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잔디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저희가 텐트 정리하고 있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나와가지고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뭐 잼통 같은 그런 통이 있잖아요. 그런 통에다가 커피를 담아 갖고 주시는 거예요. 네, 와이프랑 나눠 먹었는데 제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집집마다 커피 맛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김치맛 다르듯이 이태리 아저씨들은 자기 커피 그 조합대로 커피 사다가 자기네 독특한 맛, 집집마다 다른 그 커피 만들어내는 게 또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면서 여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그것이 자전거 여행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다른 매력인 것 같고 배낭여행하면서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숙 캠핑했던 경험담을 해봤어요. 사실은 두 번째 날도 캠핑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큰 뭐 산업도시 같은 데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뭐 캠핑장을 고사하고 숙소 찾기도 어려워서 겨우겨우 현지 로컬 사람들한테 물어서 말도 안 통하시는 영어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찾아가지고 베드앤블랙퍼스트에서 둘째 날을 보냈거든요. 사실 캠핑 여행하면서 캠핑장 찾아서 여행하면서 자전거 여행하려고 출발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제대로 된 캠핑장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하지 않게 캠핑 여행을 하면서 원하지 않게 했던 노숙 캠핑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첫 번째 캠핑장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